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탈북 이야기를 마저 듣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이 북한 함경북도 해령에서 중국 쪽으로 탈출하기까지 또 1부에서 그렇게 했고 2부에서는 탈출해서 점점 중국 남쪽을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이제 홍콩 근처에서 잡혀서 홍콩 국제 감옥에 갇힌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뒤를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그때 이제 잡혀 가지고 홍콩 그 국제 감옥,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 사람들 가두는 그 감옥으로 가셨다는 거죠. 거기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거의 1년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오래 있었네요. 네. 왜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탈북자들이 잡히면 중국으로 빨리 송환한다 이랬는데 그때 2003년이죠. 예, 맞습니다. 그 중국 3년도. 감옥에 있었던 게. 근데 1년 동안 왜 그렇게 송환이 안 되고? 처음에는 그곳에 들어가서 얼마 있는지를 잘 몰랐는데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다가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 북송됐을 때 거기는 여기 말하면 통장, 북한은 인민반장이라고 하는데 그 인민반장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월 달에 우리 인민반에 보이부에서 신원조에 나왔다. 이런 사람이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가 확인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렸구나. 왜냐하면 우리 신원이 그쪽에서 확인되면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우리 신원을 보내고 또 그쪽에서 해당 지역에 북한에 보내서 그 조회를 하는 기간이 1년 거의 그래서 오래 걸렸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원을 끝까지 거짓말로 이야기했으면 북한에서 조회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거짓말 할 수가 없는데 이미 이 사람들이 분명히 중국 사람은 아니다. 이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 아니고 북한 사람이다. 저도 버텨보려고 한 3시간, 4시간 버텨봤는데 정당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 북한 사람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중국에 이제 우리가 흔히 감옥 생활이 힘들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에 가서 죄를 지은 한국 사람들이 뭐 마약이나 뭐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가진 노력을 하거든요. 한국 감옥으로. 근데 어땠습니까? 중국 감옥에 가보니까 실제로. 중국 감옥에 가보니까 그 안에 한 방에 19명 수감자들이 있었는데 그 19명 중에 한 명은 아편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그건 어느 나라 사람이던가요? 그 사람은 그 태국 사람입니다. 여자분인데. 앞에 양이 많았구나. 많았고 또 한 번 방을 옮겼는데 옮긴 방에는 중국 사람 길림에서 오신 분인데 아편 200g 그때 당시 물어보니까 200g 이상이면 사용한다고. 그래서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보셨나요? 봤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어떤 분들인가 하면 세관 쪽에서 종사하면서 또 돈 받아먹고 이런 아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편 문제 때문에 뭐 얼마인가 뭐 자기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여기 한국 돈으로 생각하면 한 200억 그 정도로 비리 때문에 부부가 거기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감옥에 한 방에 19이면 굉장히 많네요.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사실 나중에 북한 법에 북송됐을 때 그 법에 비하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 뭐 볼 때는 국제 감옥이 호텔 워낙 고생을 이제 하시니까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중국 감옥이 좀 덜 같았다. 그러면 중국에 거기에서 1년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조사도 받을 것 없이 그냥 북한으로 송환되는 날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뭐 조사 받을 이유도 없고 이미 전에 공항국에 우리가 잡혔을 때 그 공항국에서 조사를 10시에 갔으니까 새벽 3시까지 조사하다 보니까 거의 5시간 했습니다. 그럼 뭐 북한 사람인 거 낙이 찍힌 다음에는 뭐 우리가 거기를 왜 왔는지 그런 것만 물어보는데 사실 우리는 아무런 뭐 죄라기보다도 그냥 한국 오려고 잡혔는데 그 한국 가다가 여기에서 잡히게 됐다 이런 말하면 우리 조사받은 내용이 북한에 같이 넘어가면
우리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는 그거 하나만 숨겼죠. 한국 가려고 여기 왔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장사 때문에 일 보러 여기로 왔다. 그렇게 그렇게 말한 것밖에는 다른 건 없었습니다. 아니 누가 누군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혀서 돌아가면 어떤 일을 겪을 건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크게 되지 않았습니까? 걱정이 너무 컸습니다. 예, 예, 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예, 두 가지. 예. 그냥 굉장히 걱정스러웠겠어요. 네. 뭐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든가 이런 그렇죠. 게 끔찍하셨으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북한으로 송환한다고 감옥에서 밖으로 꺼내서 네. 차에 태웠습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1년 거의 됐는데 그날에 꿈을 꿨는데 네. 북한에 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즘에 좀 북한에 간다는 그런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구치소 방에 문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나더니 중국말로 너네 나오라, 너네 고향에 가게 됐다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뭐 다 정해놓은 스케줄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나왔는데 워낙 홍콩 쪽에는 북쪽으로 가려면 기차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이렇게 후송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2명이 잡혔는데 그 공안원이 12명이 탔습니다. 2명을 송환하는데 예. 탔어요? 무슨 혹시나 뭐 그분들이 뭐 어떤 스케줄이 있어서 겸사겸사 해서 거기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 12명 공안원들이 우리 2명을 후송하는데 비행기에 딱 오르니까 한 명은 창문 쪽에 딱 앉고 보도 쪽에는 공안원들이 다 옆에 앉아서 우리는 안쪽으로 들어가 앉게. 예. 그 일반 사람들도 타는 비행기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비행기가 이제 어느 공항에서 타세요? 홍콩 광주. 광주 공항에서. 예, 네, 광주 공항에 타셔가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디 연변에 내렸습니까? 예, 순양에 비행기 내렸습니까? 타고 심양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아, 순양에 예, 내렸구나. 그 환승 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양 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밥 한 끼 먹고 예. 공안원들이랑 같이 뭐 이런 큰 호텔 같은데 들어가서 식사를 한 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휴식하다가 다시 공항에 나와서 연변 공항까지 가는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양에서 예. 다시 또 연변으로 네네네. 연변으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셨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점점 북한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겠네요. 불안하고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행 갔다가 자기 고향에 간다 하면 얼마나 반갑고 그렇겠죠. 예, 네. 기쁘고 그런 심정인데 저희들은 진짜 그 고향에 가는 기쁨보다도 아 내가 죽을 때로 가는구나. 정말 내가 이 북한의 고향에 넘어갔을 때 과연 살아서 돌아올까. 그런 생각이 북한만 딱 예. 들었거든요. 요즘도 그런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꿈을 꾸거나 그러십니까? 지금도 많이 그 초기에는 많이 꿨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는 안 꾸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3번 정도? 네, 그렇겠네요. 예.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고 충격적이었던 트라우마죠. 부분이, 예, 트라우마가 예. 굉장히 꿈으로 많이 나타나죠. 중국 공안들은 그렇게 이제 잡아가면서 저것들은 마음 편하게 끌고 가던가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게 끌고 가죠. 그래서 우리를 북송하면서 그분들도 글쎄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행 삼아. 아, 자기들도 좀 예, 그렇겠네요. 뭐. 자, 그런데 이제 사실 그때쯤에 한국의 어디 영사관이나 네. 대사관을 찾아가지고 들어갈 생각은 잡혀가기 전에는 못 하셨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것도 워낙 굉장히 위험하다고 예, 봤습니까? 위험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탈북자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는 브로커들이 그 앞에까지 데려다 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생사 들어갔구나. 결사하고 예. 그쪽을 담장을 넘든 예. 뭐 출입문 출입 쪽에 경비대가 있잖아요. 예, 그 예. 경비대를 막 밀치고 들어가야 들어가 되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 탈로를 예.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꿈에도 못했습니다. 왜 예. 겁나니까. 그렇죠. 그게 예. 보통 되는 일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연변에 내려서 예. 어떻게 이제 북한에 인계가 되는 과정을 겪었습니까? 연변에 내리면 일반적으로 탈북민들이 북송되는 그 시점이 연변 구치소가 또 있습니다. 연변 구치소. 도문 변방이라고 예, 아, 예, 예. 변방이라는 거는 국경 경비대들이 운영하는 구치소가 있는데 예, 예. 그쪽에 들어갑니다.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예, 그쪽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에는 예.
또 조사를 합니다. 왜 거기까지 갔는지, 무엇 때문에 갔는지 그 원인을 밝혀야 되고, 물론 그자 우리가 잡혔던 홍콩 감옥에서 어느 정도 뭐 서류가 넘어왔겠죠. 왔는데 나름대로 또 변방대에서는 또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만약에 한국행이다 이렇게 하면 한 3개월씩 잡아두고 있고 그 사람들이 변방대에서도 탈북민들 조사를 해서 이 사람 한국행이다 이러면 더 오래 거기다 두고 또 북한 쪽에도 이 사람이 한국행이다라는 조사 내용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정치범 구류소 갈 사람 고문할 뭐 이런 걸 구분을 하구나. 구분을 하는데 해가지고 이미 이제 북한에 넘어겨 주기 전에 그렇죠. 이 사람의 이제 그 재질이 어떤 타입이냐. 맞습니다. 나름 이제 중국 쪽에서 분석을 해쓰는 게 주네요. 네네.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쪽에서 한 달 조금 안 돼 있었습니다. 보름 정도 있었습니다. 보름 정도? 보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름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름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변방대 직원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오늘 북송될 사람들 명단을 부릅니다. 완전히 그냥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기분이겠네요.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 모든 이런 일정들이 너무 두렵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문을 딱 열면 자 오늘 명단을 부르면서 많이도 안 내보내고 그 뭐 한 20-30명 나가는데 다 나오라고 그래요. 그 나갈 때 수갑 있잖아요. 벌써 그 변방대 들어가기 전에 출입문에서 다 수갑을 채우고 그다음 변방대 그 방해까지 들어간 다음에 수갑을 딱 풀어주고 그다음에 나올 때도 수갑을 딱 챙겨가지고 변방대라는 거는 교도라는 게 있어요. 교도 북한하고 중국하고 경계점이 된 다리가 있는데 사람도 다니고 뭐 일반적으로 차는 안 다녀요. 차 다니는 다리는 또 따로 있고. 근데 사람이 다니는 그 다리에 까지 차 가지고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온 다음에 그 차에 많이 못 타니까 10명씩. 작은 뭐 버스 같은 거. 그 스타렉스 같은 거. 그쪽에다가 10명씩 태워 가지고 우리 북한 변방대까지 딱 인계해요. 그러면 북한 교도에서 나와서 우리를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조사해요. 거기서. 북한 쪽에서 또. 야, 그거 이제 타고 다리 쪽으로 갈 때 정말 도망가고 싶다 이런 탈출하고 싶다 생각이 많이 들었겠네요. 마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여기서 도망가는지 안 그러면 긴 오랜 시간 동안 이 북한 고향을 떠나서 다시 북한에 이런 북송이라는 그 두려움을 안고 가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도망간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과연 내 목숨이 유지될까 가서 어떤 고문과 어떤 그런 힘든 상황들이 내 앞에 닥쳐올까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뭐 중심적으로 내가 딱 여기서 탈출하겠다 이런 한 가지 생각이 안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사람이 그렇게 의구는 공포적인 상황이 되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보적인 또 조사를 북한 교도에서 해가지고 그다음 다 됐다 할 때는 그때 당시 2003년도 2000년대 초반에는 북송 행렬이 너무 많아가지고 북한 교도에서는 이 수갑을 채울 수갑이 없어가지고 묶어놨습니까? 그 신발끈을 다 풀어라 해요. 운동화 신발끈 다 풀면 그 신발끈을 다 연결해가지고 손 한짝 손씩 다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라는 게 있습니다. 메탄차라고 휘발유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석탄차 같은 석탄을 불 피워서 이렇게 가는 차가 있는데 상당히 그 차가 이렇게 달리는 게 힘들게 다닙니다. 석탄이다 보니까 그 적재함에 20-30명 올라타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어쨌거나 내가 어디서 넘겨주는 건 어디서 넘겨줍니까? 그러면 중국 측에서 북한 교도까지 와서 우리를 딱 인계해가지고 북한 거기에 넘겨주고 북한은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며칠간 조사를 또 받았습니까? 그저 한 3-40분? 그렇게 3-40분 한 1시간 동안 거의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처럼 그 적재하 타고 메탄 트럭 타고 그 북한 보이부로 넘어가죠. 보이부로 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넘어간 지역은 연변에서 온성 보이부입니다. 북한의 어디? 온성. 네. 그러면 거기는 평안북도입니까? 아니 그 환경북도입니다. 거기도 환경북도입니까? 그 환경북도입니다. 그러면 환경북도 거기까지 가서 거기다 들여 넘겨주네. 대부분이 대부분 탈북자들이
예,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떼들어가는 예. 게. 그러면 이제 북한 보위부는 어디로 갔습니까? 북한 보위부 온성 보위부. 온성 보위부로 갔습니까? 그렇죠. 그 국경에서. 네네. 그러면 이제 온성 보위부에 처음에 도착하니까 어땠습니까? 자동차에 딱 적재함에 탔을 때 예, 트럭이겠죠. 그래, 예, 예. 트럭이지. 근데 내가 살던 고향에 오는데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들고 이렇게 보면 바로 구두발이 날아와요. 이거 뭐하냐고 막. 야, 이 그러고. 갓나 새끼 대가리 숙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 적재함에 머리를 받고 이제 예, 가면. 받고 갔는데 북한 보위부 안에 딱 구리장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하루 저녁은 밥을 안 줘요. 근데 밥도 아니지. 국수 풀어진 그런 국수죽 같은 걸 주는데 그것도 우리는 금방 잡혀간 전날 사람들은 그날 저녁 굶겨요. 한 2끼 정도를 굶고 있는데 중간에 쇠살창이 된 방이 3개 있고 양쪽에 복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쪽에 복도에다 먼저 앉힙니다. 예. 복도에도 안 치구나. 예, 복도에다 앉힙니다. 근데 그 땅이 아스팔트 땅도 아니고 그 세면가루가 막 날리는 그런 데다 가만히 깔고 그다 2줄 이렇게 쫙 앉혀놓고 그때부터 본인한테다가 번호를 줍니다. 네 번호가 몇 번이다 몇 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러면 몇 번 화장실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번호를 부르면 해당 취급하는 취급자가 다 붙습니다. 그러면 그 취급자가 부르면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 되죠. 조사를. 예. 그러면 그 온성에 네. 보위부에 가서 얼마나 계셨어요? 온성 보위부에 처음에는 한 달 있었습니다. 온성 보위부에 한 달. 예, 한 달 오래 있었습니다. 계셨네. 예, 한 달 있었습니다. 거기 계실 때가 제일 괴로웠겠다, 그죠? 괴롭고 영양 섭취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또 거기에 물이 어떤 물을 마시냐면 지하수 있잖아요. 네. 지하수 물을 그 마시다 보니까 10중 8구는 들어가면 급성 대장염이 옵니다. 네. 대장염이 와가지고 네. 막 피똥 싸고 콧똥 싸고 아, 이래서 그렇구나. 대장염으로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좀 한둘이 있고 근데 대부분 그 대장염 때문에 완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 이제 보위부가 한국에 보면 이제 정보기관에다가 특수경찰 이런 걸 합친 그런 기관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보위부가 군단이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하고 네. 그래서 그 이제 이 완전히 그냥 보위부의 창고 같은 감옥에 네, 네. 그때 총 몇 명쯤 갇혔어요? 그때 당시 제가 뭐 대충 말씀드리면 한 150명 정도 방은 크기는 얼마였어요? 그 건물 크기? 방 크기는 중간에 방이 있는데 그 방 하나가 크기는 2평 될까 3평 될까? 그러니까 2평짜리 방이 몇 개? 3개죠. 양쪽에 세 개고 그냥- 6개입니까? 아니 방이 한 3개만 방인가요? 있고 중간에 방이 3개만 있고 양쪽엔 복도라니까. 아, 창문이 양쪽에 옆- 복도고 중간에 방이 있어요. 예,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복도도 자고 방에도 자고 네. 150명이 네. 2평짜리. 그러니까 방 하나에 한 30명씩 그 앉혀. 사람이 그러면 눕지도 못하겠네. 못 눕죠. 그러면 안 눕지도 그 안 하고. 명태뼈대처럼 명태뼈대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것처럼 내 다리 벌리면 짬에 또 앞에 사람 예. 이렇게. 호되기에. 예. 그래가지고 그걸 한 달을. 누울 때도 버티니까 누울 때도 제대로 그 자리에 눕지도 딱 못하고. 누워야 되고. 예. 고통스럽습니다. 복도는 그런 대로 또 다리를 펴는데 복도는 어떻게 누워 잘 때 자냐면 워낙 너무 촘촘히 인원들이 많으니까 머리 된 쪽에 발 대고 옆에 사람. 그렇겠네요. 예, 이렇게 지구작구로. 예. 아이고 정말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사를 한 달 동안 하면서 구타를 하거나 폭행은 안 합니까? 거기서? 폭력 엄청 심하게 하고 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총 거기 3개월 있었는데 처음에 한 달 있다가 나오는가 싶더니 어딘가 모르게 중국 홍콩 쪽이랑 대부분 탈북민들이 북송되려면 한국 가는 루트는 그쪽이니까 계속 의심을 했습니다. 한국 가려고 저희 예, 나갔다. 분명히 니는 네. 지금 한국행이라고 하지 않는데 예. 분명히 우리 생각할 때는 네가 한국행이다. 밑으로 뭔가 가서. 또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조사관을 이 사람 바꿨다가
또 다른 사람 바꾸고 또 다른 사람 바꾸고 이렇게 계속 위협하면서 왜냐하면 도문에서 네 조사 받은 그 내역이 넘어왔는데 네가 거기 가다가 잡혔다면 이렇게 자꾸 한 수 떠가지고 예 이러다 보니까 취급하는 조사관을 지금 3명, 4명씩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바꾸다 보니까 거기 3개월 있었는데 그 조사관이 한 명씩 바꿀 때마다 네가 분명 한국행인데 한국행이란 말 나올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자백을 해라 이제 한국. 예, 자백해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맞았는데 처음에는 뭘로 때립니까? 참나무 몽둥이. 참나무가 좀 질기잖아요. 예, 야구 방망이 같은 그런. 예, 그렇죠. 예. 참나무가 제일 질기죠. 예. 너무 그 일반 뭐 이런 딱딱하죠. 예, 나무 그런 거는 자꾸 부러지고 부러지니까. 하니까 오늘날 아침에 새벽에 5시에 기상하는데 나오자마자 저 부르는 거예요. 네. 나하고 그 옆에 앉은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들어가더니 조그만 조사받는 그 칸이 조그만 게 있었는데 그 칸에 들어가자마자 몽둥이를 내리치는데 딱 보니까 이 물병 굵기만한 거 와. 길지도 않고 그냥 한 메다 조금 될까? 그런 방망이를 이렇게 떡 지어서 저는 비몽사몽이니까 그냥 그 나무만 봤어요. 나무 이렇게 껍질 다 밝은 나무인데 그 나무를 치더니 내리치더라고요. 거짓말 썼다고. 근데 내리치는데 한 몇 번 맞고 나니까 정신을 탁 잃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다시 정신을 이렇게 차려서 보니까 이 구두발 가지고 이 턱을 너무 차가지고 턱이 떨어졌어요. 빠졌구나. 예, 턱이 떨어졌어요. 턱이 떨어지고 그 이 구두발 한 번씩 찰 때마다 코, 입, 이 귀를 몽둥이를 어떻게 때려나는지 그 조그만 방에 이 피가 분수처럼 팍팍 버려나는데 저는 그렇게 맞고 거기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참. 예, 정신을 잃고 그 다음에 조금 정신을 차렸는데 눈을 떴는데 내 생각에는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새까맣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글쎄 그렇게 때리고 몽둥이를 때렸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난방관이 있습니다. 한 70cm 높이로 관이 이렇게 벽에 쫙 붙었는데 그 벽에다가 수갑을 챙겨서 달아내 놨더라고요. 와. 잔인한 놈들이. 예, 근데 내가 눈이 왜 안 보였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맞으니까 부어서. 둥둥 부어가지고. 예. 엉덩이가 예.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예전에 저희 엄마가 그런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맞으면 부풀어 오른다. 붙는다. 나는 그거는 그냥 뭐 어릴 때니까 뭐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들었는데 정작에 내가 맞고 보니까 눈을 떴는데 내 생각에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보여서 보니까 완전 머리가 물덩이만큼 커진 거예요. 부어가지고. 그리고 턱이 다 떨어지고 거기 이 턱 안에 찢어져 있는데 거기서 피 곰물이 아주 그냥 나는 북한은 대체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돌아가시면 집에서 되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시체 그 부패된 냄새가 엄청 심한데 우리는 어릴 때는 그런데 가보지 못해 모르겠는데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누구는 집에 여름에 누구 돌아가셨는데 송장 냄새 너무 세더라. 나 그게 무슨 냄새인 줄 몰랐는데 내가 턱이 빠지고 거기에서 피 콧물이 막 그 부패돼 가지고 나오는 냄새가 이게 송장 냄새 아닌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삼키지 말고 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삼키지 못하고 그 부패된 그 썩은 냄새를 피고물을 내가 계속 삼켜야만 했어요. 근데 그것도 벌 준다고 딱 24시간 주먹을 무릎에 놓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 고통이 진짜 없거든요. 사람이 참 정말 모지기는 모지네요. 그래도 잘 안 죽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팔, 갈비뼈, 다리 다 부러진 거예요. 턱까지 다 떨어지고. 아유. 자, 오늘 공국제 감옥에서 북한으로 송환되어서 북한에 이제 온성에 있는 보위부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감방 생활을 하면서 고문을 당하던 이야기를 지금 1부까지 지금 들었습니다. 자, 내일 2부에 뵙겠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